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이 한동훈 얘기입니다. 한동훈이 요즘 보면 좀 이상해요. 그죠? 윤석열한테 많이 까이더니 애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글쎄, 총기는 완전히 사라진 것 같고요. 어떻게든 간에 윤석열에 바짝 붙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겠다 뭐 이런 생각에 좀 많이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상한 소리도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소리인데 이 이상한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민주당에서 오늘 개최한 집회, 지난주에 민주당에서 개최한 집회가 판사들을 겁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사건을 맡고 있는 판사들, 이 판사들을 겁박하기 위한 대중집회다라고 떠버리고 있습니다. 참 요즘 보면 국힘당이나 한동훈이나 검사들이나 약간 좀 도른 것 같아요. 그죠? 김건희 특검법을 해도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고 민주당에서 집회를 열어도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고 심지어는 이진숙 탄핵을 해도 민주당 방탄, 검사 탄핵을 위해서도 이재명 방탄이라는데 하지만 해도 좀 이상한 얘기들 아닌가요? 자, 약간 돌아서 그렇죠. 쪼니까 저런 식의 얘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의 황당한 주장이, 이 한동훈의 설레발이 판사들을 열받게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쓸데없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떠버리는 그 주장들이 사실은 판사들이나 사법부의 위치나 이런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판사들이 더 열받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한동훈이 쓸데없이 하는 그 말 때문에 판사들이 더 열받았다. 판사들이 열받았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개최한 집회가 판사들을 협박하기 위한 집회다. 이게 오늘 한동훈이 떠버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집회 좀 열었다고 판사들이 겁을 먹는다? 글쎄, 그것도 되게 웃기네요. 그렇다면은 그 판사들 위협하고 겁박한 것의 시작은 국힘당 쪽 사람들 아닌가요? 지금까지 박근혜 재판이 열릴 때마다 그 쌩 난리를 쳤던 거 생각하면 협박은 지네들이 먼저 해놓고서는 말이야. 이제 거꾸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우리 민주 시민들한테 덤탱이를 뒤집어 씌우는 듯한 그런 태도입니다. 아무튼 이런 한동훈의 희한 야리꾸리한 이런 주장이 판사들을 엄청 열받게 했다고 하네요. 자, 판사님들이 열받은 이유 좀 살펴볼게요. 자, 오늘 민주당 장외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였다고 하죠. 오늘은 민주노총까지 함께 결합을 했습니다. 촛불 집회, 촛불행동에서 여는 집회와 이 민주노총에서 여는 집회가 각각 열렸고요. 그 집회가 끝나자마자 장외 집회, 민주당에서 여는 장외 집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경찰이 바짝 쫄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진압 장비를 풀 세팅 갖추고 아주 험악한 표정으로 집회 주변을 애워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집회가 민주당 집회가 끝나고 난다면은 촛불행동이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가두에서 행진을 진행을 했는데요. 총 6시간이 넘게 집회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아마 윤석열 정권은 오늘 이 집회가 열리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무서웠을 겁니다. 시쳇말로 쫄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지난번 집회에 이어서 오늘 집회까지 점점 참가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16일, 다음 토요일이죠. 다음 16일은요, 민주 세력, 범민주 세력이 총 집결할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까지 함께 모여서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 집회가 진짜 겁나는 거죠. 이 집회를 열기 위해서 착착착착 매주 집회가 열리고 있고
참여하는 사람들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데 엄청 무서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무서움을 어떻게 표현을 못해. 무서운데 무섭다고 말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살짝 내용을 비틉니다. 그래서 지들은 안 무서운데 판사들이 무서워하지 않아? 하지 마. 이런 식의 희한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죠. 지들은 안 무서운데 판사들이 무서우니까 집회 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쫄았지, 한마디로. 쫄았기 때문에 이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오늘 국힘당 쪽에서 이런 목소리,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마 짠 것 같아. 판사 겁박하기 위한 무력 시위다 라는 식의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참, 이게 왜 우리가 판사를 겁박하기 위한 거죠? 위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위를 하면은 이게 판사를 겁박하는 건가? 아니, 판사를 겁박하기 위한 시위 같았으면 평일날 서초동 가서 하지. 안 그렇습니까? 평일날 수원지법 가서 하지. 왜 광화문에 토요일 나와서 하겠습니까? 택도 아닌 얘기지. 그러니까 민주시민들이 결집하는 것을 지들이 무서운 거예요. 윤석열, 김건희 이들이 벌이고 있는 이런 깽판, 그리고 한동훈의 바보짓,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으니까 이 분노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엄하게 판사들을 끌고 와서 판사들이 겁내고 있어 라는 희한한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자, 한동훈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자세히 볼까요? SNS에 이렇게 올렸어요. 민노총 촛불행동 민주당 원팀 판사 겁박 무력 시위. 민주당이 많이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대. 무력 시위로 명백한 유죄를 무죄로 바꾸게 하는 판사 겁박입니다. 무슨 무력 시위? 민주 시민들이 너무나도 평화롭게 시위를 벌였을 뿐인데 이게 왜 무력 시위예요? 이런 걸 보고 명예훼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썼다면 한동훈이 당장 저를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했고, 한동훈이 지는 조금만 어긋나는 지 입맛에 조금만 안 맞으면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데 세상에 민주 시민들의 평화 시위를 무력 시위라고 하는 이런 개새끼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래놓고 지가 법무부 장관이야? 야, 사람이 이렇게 한번 살짝 조금 마탱이가 가기 시작하니까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식 구조부터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니, 이 무슨 택도 아닌, 쫄아서 그런 거죠. 쫄아서.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은 판사들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고 한동훈인 거죠. 한동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위들로, 시민들의 결집과 투쟁으로 인해서 검찰 정권이 무너질까봐 겁나고 있을 겁니다. 겁내하고 있을 거예요. 윤석열이 무너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윤석열의 붕괴는 검찰의 붕괴로 이어질 겁니다. 검찰의 붕괴는 바로 한동훈의 붕괴로 또 이어지는 거죠. 달리 말하자면 그들이 지금까지 사람들을 위협하고 겁박하고 또 증거를 조작해서 애먼 사람, 억울한 사람을 감옥에 보냈던 이 적나라한 범죄 행위들이 앞으로 모든 국민들 앞에 공개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겁나는 거지. 말 그대로 시민들의 혁명이 일어날까봐, 촛불혁명이 다시 일어날까봐 겁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촛불혁명은 지하고 별 상관이 없었지만 앞으로 일어날 촛불혁명은 바로 윤석열과 한동훈 목 밑에 들어오는 칼날일 거라고 지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지가 겁난다는 소리를 못하니까 판사들이 겁내잖아 라는 개소리로 이어지는 거죠. 아마 이걸로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국힘당은 명태균 리스크, 김건희 국정농단을 희석화할 수 있을 거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물타기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황당한 것이 요즘 국힘당도 그렇고요. 검사 새끼들도 그렇고 말하는 게 전부 다 이재명 빼고는 말이 안 나와.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 송금 문제, 특히
검사들의 위협과 협박, 심지어 그 연어회 파티, 이 문제를 거론하고 박상용 검사 탄핵을 했더니 이재명 방탄이라 그러더라고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니까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하는 거래. 민주당이 그 대중 집회를 여니까 이재명 대표 사건을 담당한 판사들을 겁박하기 위한 거래. 그러니까 모든 게 이재명이 한 거야. 이재명 빼고 나면은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툭하면은 북한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빨갱이니 어쩌니 북한과 연계돼 있느니 있던 개소리를 하더니 이제 북한을 우려먹던 게 더 써먹을 수 없게 되니까 북한 더 못 우려먹으니까 이제 계속 이재명 대표를 우려먹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나 진짜 웃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이재명 방탄에 가장 큰 공을 세워주는 건 누굽니까? 김건희지. 김건희가 조금만 잘하면은 김건희가 조금만 조용히만 있어도 방탄 못 하겠네? 아이고 조용히 가만히 있지. 윤석열이 기자회견 이상하게 하지 말고 그냥 입 쳐닫고 가만히 있지. 그랬으면 이재명 대표 방탄은 못 하잖아. 와. 그렇게 하지 와. 하여튼 이상한 놈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자신들의 실수와 잘못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온갖 꼬투리를 다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이들의 행동은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는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떠드는 얘기, 한동훈이 떠드는 얘기, 국힘당이 떠드는 얘기, 아니 검사들이 떠드는 이 얘기에 일반 시민들이 별로 반응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수구 적폐 언론들이 윤석열과 한동훈 이들의 주장에 약간 동조하는 듯 하나 그들만의 리그일 뿐 일반 시민들은 콧방귀도 안 끼는 상황이죠.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아니 이걸 하루 이틀 써먹어야지 그것도 효과가 있죠. 한두 번 써먹었을 때 효과가 있지. 지금 이재명 방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언제부터 써먹은 겁니까? 지금 2년 넘게 써먹고 있지 않습니까? 지들이 비판받으면은 윤석열 정권이 비판받으면은 그냥 이재명 방탄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이렇게 희석시키려고 하고 핑계거리를 대왔잖아요. 이게 더 이상 먹히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건의 경우에는 판사들까지 열받게 만드는 상황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지들이 쫄았으면 지들이 쫄았다고 하면 되지. 괜히 판사들을 우려 넣어가지고 판사들이 발끈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오늘 아까 올렸다고 하는 바로 이 내용, 민주당이 판사들을 겁박하기 위해서 시위를 하고 있다. 대규모 대중집회를 열었다. 바로 이 주장에 제일 열받은 사람이 바로 판사들입니다. 왜? 아니, 이 판사들이 제일 열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들은 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한동훈이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실제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게 됐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한동훈이 이렇게 판사들을 겁박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시위를 벌였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자, 앞으로 서초동이 아니라 광화문에서 열리는 시위에 판사들이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게 된 거죠. 오히려 진짜 15만이 모이든 20만이 모이든 30만이 모이든 그 모이는 숫자만큼 판사들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였다고. 신경이 쓰이더라도 안 쓰이는 척 할 수 있었거든요, 판사들은.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그 시위를 벌여가지고 대중집회를 열어서 시민들이 많이 결집을 하면요, 판사들이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는 없어요. 자칫 잘못했다가 판사들이 시민들한테 돌멩이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돌멩이 맞을까? 판사들도 겁이 나지.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판사들도 신경을 쓴다, 신경이 쓰인다라고 말은 못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마치 신경이 안 쓰이는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이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일종의 천기누설이 돼버린 거야. 판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신경 안 쓰이는 척하고 10만이 모이든 20만이 모이는 등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었는데, 예. 한동훈이가 이 얘기를 꺼냄으로 인해서 이제 그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게 됐고, 오히려 겁이 안 난다고 안 나는 척 해야 되는데 이제 안 나는 척도 못하게 된 거죠. 이제는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사실 판사들은 그랬어요. 지금까지 이 서초동에서 집회가 안 열리면은 딱히 신경을 안 썼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것도 중요한데 서초동에서도 집회를 좀 해야 된다. 판사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 얘네들이 뭐 지금 이화영 부지사 건이라든지 김용 부원장 재판을 지들 멋대로 막 판결을 내렸지만 시위나 집회가 크게 하나 열리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얘네들이 약간 어느 정도 간땡이가 부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다음번에는 서초동에서 집회합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들은 광화문에서 집회가 열려도 모른 척 하면은 그만이었고 실제로 모른 척 해왔어. 속으로 지들이 조금 쫄리기는 쫄리지만 안 쫄리는 척 했던 거죠. 그런데 판사들이 쫄고 있어. 집회 열지 마. 라고 한동훈이 말하는 바람에 이제 광화문에서 열리는 집회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게 됐고 안 쓰이는 척, 신경 안 쓰는 척 할 수도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판사들 입장에서는 짜증나겠습니까? 모른 척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게 돼버린 거죠. 우리로서는 오히려 고맙게 된 겁니다. 그러니 판사들 입장에서 한동훈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쓸데없는 입방정 때문에 우리가 더 곤란하게 됐다. 한동훈이 입방정 때문에 곤란하게 됐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제목을 바꿔볼까요? 한동훈의 설레발 아니라 한동훈의 입방정이라고 바꿔야겠다. 예,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사실 그 말도 합디다. 어느 그 법원 쪽에서 일하신 어떤 분이 한동훈 입방정을 떠나서 이거 정말 더 우리가 입장 곤란하게 됐다라는 말도 실제로 합니다. 그러니 자, 앞으로 열리게 될 이제 며칠 뒤에 열리게 될 이재명 대표 재판 또는 이 김혜경 여사 재판에 그 담당 판사들은 속으로 지금 엄청 걱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저 한동훈이 저 새끼 쓸데없는 소리 하는 바람에 이거 신경 안 쓸 것도 신경 쓰게 생겼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한동훈이 밉겠습니까? 그 입방정이라는 세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자, 이런 얘기도 사실은 합니다. 지금 검찰이 기소한 사건들,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 상당수는 매우 정치적인 사건이죠. 실은 너무나도 정치적이기 때문에 재판을 해야 하는지, 이 재판이 될 사건인지 좀 의문스럽다. 이거는 재판으로 끝날 사건이 아닌데, 재판을 할 사건이 아닌데 법정으로 가져왔다. 검사들이 법정을 이 정치의 소용돌이로 끌고 갔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합니다. 정치와 관련해가지고 정치인과 관련된 재판 중에 상당한 부분은 이게 국민의 심판에 맡겨져야 될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심판에 맡겨서 국민이 선고로 정리해야 될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대한 사건이 아닌다면은 굳이 사법부나 검찰이 관여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법의 소극적 사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가 굳이 개입을 하지 않아서 개입을 자제함으로써
정치적 소용돌이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게 법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원이 떠맡고 있는 사건들 중에 상당수는 검사들이 정치를 하다가 법원에 폭탄을 떠넘기게 된 사건이 대부분인 거죠. 이재명 대표 사건들 중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재판을 할 수 있는 건가? 이 재판거리가 안 되는 건데 기소도 할 수 없는 건데 기소를 했다라고 하는 사건들이 제법 많습니다. 어설픈 기소나 억지 기소, 정치적 기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김문기 모른다 이 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그리고 백현동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로부터 내가 위협을 받았다, 협박을 받았다. 이 두 가지 주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선거법 위반으로 다룰 사건이 아닙니다. 이 정도 얘기는 누구나 하고 이게 과연 허위사실 유포인지도 의문스러운, 아니 이 정도 얘기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법정으로 끌고 옴으로써 법정이 아주 정치화된 겁니다. 정치투쟁의 장으로 법정이 변질된 거죠. 사법이 정치투쟁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민감한 정치 문제는 사법이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법 원칙이 있어요. 이게 소극적 사법주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민감한 정치적 문제는 개입하지 않도록 그와 관련돼서는 사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미국의 트럼프 보세요. 트럼프가 지금 기소된 게 엄청나게 많고 또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결국 미국 사법부가 트럼프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느냐? 판결 자체를 안 내고 그냥 밀어버렸어. 왜? 트럼프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할 수밖에 없고 투표로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트럼프에 대해서 이런저런 판결을 내려서 면죄부를 준다거나 혹은 정반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을 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당장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자기들은 잘 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공정하고 정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소용돌이나 논쟁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미국 사법부는 트럼프에 대한 판결을 안 내려버린 거예요. 자, 이걸 우리나라에 그대로 가져오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 사법부가 함부로 내리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결국에 검찰이 사법부까지 끌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달리 말하자면 이게 다 법원의 부담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은 법원의 부담이 되고 법원이 다 뒷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짜증나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민주당이 대중 집회를 여는 바람에 장외 집회를 여는 바람에 판사들이 쫄고 있다. 요렇게까지 해버렸으니까 판사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자신들의 아킬레스건이나 곤란한 점, 가장 난감한 지점을 있는 그대로 폭로한 셈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 판사들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나겠어. 안 그래도 이런 사건을 재판부에 법원에 떠넘겼다는 것 자체가 열받는데 말이죠. 지금 그래서 판사들이 발끈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아마 향후 어떤 법원의 태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당장 이재명 대표 재판에는 그렇게 그닥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만 지금 한참 열심히 진행 중인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앙님, 김만배 이런 분들이 엮여 있는 이런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재판부가 상당히 고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결국엔 한동훈이 재무덤을 파는 거죠. 검찰이 재무덤을 파는 겁니다. 그들의 방정맞은 입이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이끌고 가고 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그런 첩경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잘 됐습니다. 우리는 지켜보죠. 아우,
기침이 자꾸 나네요. 당황스럽네요. 그죠? 네. 두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치고요.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